발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. 발음을 뭐 원어민처럼 해야 돼? 뭐 아니면 그냥 의사소통만 되면 되지. 이해 명료도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기도 한데요.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되지. 발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?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런데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소한 말소리 하나 바뀌는 것에서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삼성 라이온즈 응원을 하러 저희 학교랑 저희 협약을 맺고 대구사이버대학교 같이 응원을 하러 갔는데 마침 큰 행사로 어떤 게 기획이 되어 있었냐면 저희 학교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재학 중에 있었고 그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가르쳐서 같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개막식 때 다 한 5분 정도가 모여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저보고 발음 교육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동해물 할 때 그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.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죠. 동해문과 백두산이 뭐 맥락이 있고 우리가 불러왔고 그 정도 발음 오류쯤이야 뭐 다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발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. 뭐 그게 무슨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야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를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?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을 외국인 학생하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일을 다 했느냐, 다 하지 않았느냐를 물어보게 됐어요. 그래서 이거 누가 하나요? 어떻게 됐어요? 라고 했을 때 베트남 학생이 네, 이거 제가 한 거예요. 라고 얘기를 했고 네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라고 하고 저는 그 일을 접고 다른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일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. 당연히 불러서 이거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이거 했다고 안 했냐? 그랬더니 아니요. 그거 제가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? 그랬더니 아니요. 아니요? 아니요 한 거예요? 네 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라고 그분은 태도니 뭐니 하나도 변함없으시고 계속 본인이 아니요 제가 한 거예요. 네 제가 한 거예요. 왜 다 표현이 다르지?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사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갑자기 삼성 라이온즈의 결혼 이주 여성분들의 발음이 떠올려진 거죠. 당시에는 뭐 동해물과를 니은으로 니은 하나쯤으로 바꾸는 거야 뭐라고 크게 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일 처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었죠. 본인이 했다고 저는 들었고 제가 한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했다라고 하는 니은 한 거예요는 분명히 과거 시제, 과거에 이미 일을 완료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저를 오해하게 만들었고 이 학생은 단지 니은을 리을로 대치해서 제가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.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앞으로 할 거라는 뜻이에요 교수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는 결국은 제가 할 거예요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는 걸 굉장히 이제 뒤늦게 알았죠. 근데 할 거예요와 할 거예요 뒤에 있는 그 끄 발음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그 끄, 트트뜨, 부푸뿌, 즈츠쯔 이 세 가지를 구분한다는 거는 거의 막 miracle 막 이렇게 얘기하죠. 야 정말 기적이다. 너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니? 그 세 개가 정말 구분이 되니?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리의 구분이에요. 영어 같은 경우는 파, 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성대가 떨리느냐 안 떨리냐로 두 가지를 나눠서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성대는 안 떨리면서 공기를 미세하게 내미는 거, 보내는 것만 가지고 소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학생은 리을을 니은으로 대체하고 뒤에 그를 끄로 제가 할 거예요 라고 했던 끄를 해야 되는 거를 그로 바꾸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받침 하나 그냥 뭐 소리 하나를 바꾼 거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업무의 그 데드라인을 못 맞추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경우인 거죠. 발음이 뭐 원어민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도 반대를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네이티브 라이크하고 원어민처럼 한다는 게 는 무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권의 특징이 베트남은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 저것이 사실은 미래 시제의 그 리을 할 거예요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는
한국인들도 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제가 한 거예요 라고 했다면 이거 하셨나요? 했어요? 끝났어요?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.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대처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이분들은 끝까지 계속 이 발음을 가지고 가나? 아마 그런 생각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고쳐지기는 고쳐져요. 그래서 정말 그러면 리을 받침을 너무 잘해서 정말? 정말요? 라고 하는데요. 그게 또 순서가 있더라고요. 그 리을이 그 단어 두 개 만약에 중간 첫 번째 음절에 받침으로 오잖아요. 그래서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식간에 그거 리을을 다시 니은으로 바꿔서 환동으로 바꾸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고쳐지기는 완전 그 단어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잘 고쳐지고 또 중간에 있는 거는 잘 안 고쳐지는구나. 근데 이분이 언어를 습득하면서 발전하고 있어야만 이 위치에 따라서 발음 오류가 나고 안 나고도 또 결정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분들이 발음을 고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베트남 분들을 만나면 그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접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